요즘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소리 없이 번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 번아웃인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다. 한 학생이 설문조사에 딱 이렇게 남겼다고 해요. 이 한마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나요? 이 절망적인 감정 뒤에 과연 어떤 현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막연한 불안감이 그냥 요즘 아이들의 투정일 뿐인지 한번 보죠. 과연 그럴까요? 숫자를 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44%.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 초등학생들, 정말 어린 아이들 중에서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그 변화의 속도예요. 불과 1년 전 2023년에는 3.15%였던 수치가 2024년엔 5.44%로 껑충 뛰었습니다. 단 1년 만에 벌어진 이 변화가 이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또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힘든 감정은 그냥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죠. 2023년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무려 31.4%,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이게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압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바로 많은 한국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어쩌면 단 하나뿐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끝없이 달려가는 경주.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완전히 소진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성과와 비교가 전부인 사회 분위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결과로 또 순위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한 번만 실패해도 나는 뒤처졌구나 하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해봤자 안 될 텐데 하면서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바로 그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바로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는 스마트폰, 이 디지털 환경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숏폼 컨텐츠를 보면 즉각적인 보상과 강렬한 자극이 오잖아요. 우리 뇌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 세계에서처럼 노력을 통해 천천히 얻는 보상에 대한 인내심이 크게 약해지는 거죠. 아주 작은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AI와 자동화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학생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라 노력해도 과연 안정된 미래가 보장될까? 하는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나는 누구인지, 뭘 해야 할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는데 누구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원인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의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 위하는 마음에 작은 좌절이나 불안감조차 겪지 않게 과도하게 보호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고 회복하는 능력, 일종의 감정 면역력을 키울 기회를 빼앗는 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야 병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처럼 아이들도 작은 실패를 경험해봐야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외부적인 압박들이 아이들 마음속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아이들의 심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학업 소진, 우리가 흔히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상태죠. 말 그대로 과도한 학업 때문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모든 일에 냉소적으로 변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리는 게 바로 주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번아웃의 밑바닥에는요,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계속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뭘 해도 소용없구나 하는 무력감을 아예 학습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이 모든 시도를 멈추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고전적인 실험이 하나 있어요. 셀리그맨의 실험인데요. 한 그룹의 개들은 레버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었어요. 통제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른 그룹은 똑같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레버를 눌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두 그룹을 모두 아주 쉽게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상자에 넣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그룹은 당연히 바로 장벽을 뛰어넘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요? 자신의 노력이 소용없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의 무서움입니다. 정말 무섭죠? 그렇다면 이 끔찍한 학습된 무기력의 고리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아이에게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 하는 통제감을 되찾아주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친절하지만 단호한 양육법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혼내거나 끝없이 잔소리하거나 아니면 안쓰러워서 아이의 모든 걸 대신해주는 방식, 이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들이 아이의 무력감을 더 키울 뿐이죠. 이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 철학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공감은 따뜻하게, 기준은 단호하게, 이행은 한결같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감정은 충분히 따뜻하게 공감해 주되 우리가 함께 정한 원칙과 기준은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유지하고 그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이걸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아이도?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몇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최근 아이의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뚝 떨어졌나요?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나요? 예전에 정말 좋아하던 일에 흥미를 잃었나요? 아무리 쉬어도 계속 피곤해 보이나요? 두통이 잦거나 불안해 보이지는 않나요? 부쩍 비관적이거나 짜증이 늘지는 않았나요? 만약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계속된다면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런 원칙들을 우리 집에서는 당장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정말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바로 아침마다 벌어지는 기상전쟁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집이 겪고 계실 텐데요. 매일 아침 아이랑 씨름하는 대신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알람 울리면 엄마가 딱 한 번만 깨워줄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건 네 책임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늦잠 자서 생기는 문제들도 아이가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아이는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통제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입니다. 첫째,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같은 기본 규칙을 아이와 함께 정하세요. 그리고 보상과 결과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아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아이가 한 약속이나 행동에 부모가 개입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게 놔둬보세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숙제나 방 정리처럼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지 마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아이에게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과 함께 무기력을 이겨낼 진짜 힘을 길러줍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통제감이었습니다. 아이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이 무기력을 이기는 열쇠라면 우리는 과연 가정과 학교라는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과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